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제가 방송을 일주일 좀 넘게 좀 쉬었습니다. 예전에 이틀 뭐 정도 쉬었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좀 오래 방송 못 올린 적은 처음인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장례 치를 일이 있었고요. 꼭 겸해서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못 쉰 거 이번 참에 그냥 좀 시원하게 쉬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오랫동안 방송 못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다행히 제가 방송을 쉬고 있는 동안에 시장은 뭐 크게 뭐 별일이 없었죠.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올려드렸던 쯤에서 시황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은 시장은 좀 상승도 하락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캡이 딱 닫혀져서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박스권 아니면 이제 상승은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좀 힘겹게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봤는데, 일단 코스피는 조금씩 정말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어, 코스닥이 거의 매일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상 그 상승에 대한 질을 지금 아주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은 좀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내 종목은 안 오르고 있는데 왜 지수는 오르는 거야? 라고 좀 푸념 섞인 그런 넋두리를 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장인 것 같고요. 일단은 사실 상승의 질이 좀 좋은 상승은 외인이나 기관 같은 메이저 세력들이 좀 뭐 폭발적으로 좀 끌어주는 그런 장이 좀 우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좀 상승의 질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최근은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시장을 캐리하는 수급 주체가 개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 피부로 느낄 만한 재미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수급적인 문제도 있지만 워낙 시장 자체가 고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아닌 이제 고점 구간에서 힘겹게 좀 급등도 급락도 아닌 뭐 이제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재미는 없는 그런 장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시장의 순환매나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았을 때도 특정 뭐 이제 대장 테마나 섹터가 존재해서 한두 가지의 대장 테마 섹터가 뭐 이제 우리, 그러니까 개인들에게 수익을 충분히 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어지럽게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박자를 타기란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엇박자를 좀 탈 수밖에 없고, 뭔가 중심이 없이 힘겹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의 모양새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트레이딩을 하시기에 수익 내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지금으로서 우리 증시를 하방으로 강하게 끌어내릴 만한 악재는 지금 뭐 미국장이 이때 당시에 이제 조정을 받았을 때도 우리 증시는 상당히 잘 버텼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61선을 깨고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면 요거는 아무리 우리 증시가 최근에 강하더라도 버티기 힘들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저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히 이런 식으로 좀 쌍바닥 찍고 돌아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나스닥으로 보더라도 전고점까지 요만큼의 더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편하게 일단은 시장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뭐 이제 미국 증시도 뭐 이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이 또 한번 상승시킬 재료가 되겠지만, 뭐 이제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뭐 딱히 시장을 폭발적으로 부양시킬 만한 그런 뭐 이제 언급이 나올까 싶은 사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미 증시도 우리 증시도 아주 폭발적으로 급등이 나오거나 뭐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뭐 요런 분위기는 좀 아닌, 그냥 앞으로도 조금 지금처럼 상승은 하지만 좀 답답한 그런 장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도 일단 900포인트는 한번 뚫어놨는데 뭐 바로 폭발적으로 돌파시키긴 좀 힘들 것 같고요.
혹시 뭐 이제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더라도 당연한 건강한 조정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재미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걱정을 하면서 현금화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할 단계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11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부터 조금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리딩반 매매한 거 잠깐 복귀하고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오늘 이제 반등 때 익절을 좀 하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느낌이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YG 플러스라는 종목이랑 이제 같은 좀 느낌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재료가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랑도 좀 껴서 이치환불이랑 같이 대장 역할을 했고, 거의 바닥 대비 한 900%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였죠. 반면에 SM라이프 디자인은 이제 딱히 이제 재료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냥 미디어 컨텐츠 엔터 쪽이 움직이면 같이 좀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요즘은 이제 저도 매매를 좀 할 때 너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비교적 좀 바닥권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 룸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터 3사, SM, JYP, YG 엔터테인먼트도 주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요때부터 이 종목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거래량이 동반된 아주 강력한 상한가가 출현을 했고, 상한가를 뽑아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박스권 흐름을 좀 갔고요. 여기 보시면 저점도 거의 딱 이 지지대를 지켜내죠. 요렇게 이때 잠깐 이탈은 있었지만 금방 회복을 하면서 이 가격대를 깨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요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요때 접근이 들어갔습니다. 슬슬 고개를 드는 흐름으로 본 거고요. 9월 8일날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는데,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이제 반등이 한 4% 정도 나오긴 했었는데, 조금 더 저는 이제 길게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툴훌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턴 다음에 횡보를 요렇게 가다가 사실은 요렇게 가는 흐름이 정석의 그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트릭을 주죠. 밑으로 한번 떨궈내고 4일 동안 밑에서 횡보를 하는 바람에 상당히 저희가 심신이 좀 지쳐있는 상황. 이래놓고 이제 주가를 올리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 자체가 내 매수가 근처 혹은 살짝 이제 수익권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와 물려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심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세력들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트릭을 줬어요. 트릭을 주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고, 저희도 뭔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가 근처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슈팅이 나왔으면 조금 더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은 물려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익절 비중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나머지 절반 이렇게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종목의 특성이라고 하면 움직일 때는 시원시원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면은 있는데, 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회원님들이랑 같이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제가 이 종목의 특성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급함은 좀 있었다. 그래서 매도도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 이 파동 길이를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이제 매도를 할 때 짧게 볼 때와 길게 볼 때에 대한 팁을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은, 뉴스가 동반되는 상승이 나올 때는 조금 길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뉴스가 동반되지 않은 상승이 나올 때는 웬만하면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정리를 하려고
좀 하는 것들이 제가 뭐 나름대로 매도를 할 때 갖고 있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조금 아쉽죠. 이렇게 박스권을 오늘 힘겹게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최소한 뭐 양봉 덧지 마감이라도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윗골이 길게 달리고 거래량도 좀 터져버렸고 음봉 마감을 해버려서 다시 흐름 만들어가는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뉴스로는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으로는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화이자에서 뭐 최근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부작용 때문에 잠깐 중단했다가 조금 그 충격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재개를 하긴 했지만 화이자도 또 이제 그 뉴스 제목 자체로만 보면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이제 부작용이 좀 있긴 있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흔한 피로 정도로 느낄 수 있는 부작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뉴스를 보고서 일단은 생각은 들었지만 관련주들이 그 투심에는 뭐 아주 그렇게 좋게 영향이 가기는 힘들었겠죠. 뭐 이제 명문제약도 오늘 살짝 이제 차트적으로만 보면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으로는 보여져요. 근데 어떤 좀 최근에는 어설픈 뉴스로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지는 않죠. 왜냐면은 워낙 캐캐묵은 재료고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합니다. 근데 워낙 좀 오래됐고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 갖는 기대감도 예전에 비해서는 그 힘을 조금씩 좀 잃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정말 뭐 남은 거라고는 뭐 이제 개별적으로 뭐 맘먹고 이제 뭐 재료 띄우면서 슈팅을 주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임상 중에서는 뭐 일단은 지금 뭐 화이자랑 시노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넥신이 가장 앞서 있다고 지금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셀트리온이랑 녹십자 정도가 있는데 뭐 이제 사실은 조금 이제 많이 멀었죠. 그래서 지금 화이자랑 중국의 시노팜 정도가 가장 지금 좀 관련주로서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대선 전에 어떻게든 뭐 이제 백신을 내놓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뭐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봐도 그렇고 어저께인가요? 빌 게이츠도 그런 말을 했죠. 백신은 빨리 나와야 내년 여름이 될 것 같고 코로나 종식은 뭐 2022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한 부분도 있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좀 시간적으로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자꾸 트럼프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뭔가 좀 10월에 결과를 낼 것처럼 이제 물론 알 수는 없겠죠. 어떻게 뭐 정말 뭐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뭐 10월에 뭐 백신이 나오는 거는 사실 조금 기적에 가깝다라고 보는 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 화이자 관련주랑 지금 시노팜 관련주로는 뭐 아이큐어 또 있고요. 차트가 보시면은 상당히 좀 준비를 해가고 있나라고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제놀루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리더스 요렇게 이제 시노팜 관련주로는 요렇게 세 종목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뭐 아이큐어가 일단 제일 좋아 보이고 요 부분들이 또 앞으로 어떤 뉴스에 따라서 반영이 한번 될 수 있을런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래도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게 제넥신인데 한번 급등을 시켜놓고 옆으로 좀 횡보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넥신 같은 경우는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21선 눌려놓고 방향을 돌리는지 21선을 깨고 툭 하고 떨어지는지 요게 최근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서는 가장 키포인트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가 사임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사임을 하고 나서 스가가 이제 유력하게 이제 뒤를 이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었었고 뭐 예측대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저희 리딩반도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두고요. 9월 이때 당시 14일이 이벤트였기 때문에 저희도 금요일 날 모나미를 매수를 해서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요때 저희가 매수를 했고 차트도 이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었죠. 근데 주말 동안에 관련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벤트 날짜가 14일이었기 때문에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갭이 좀 떠주는 게 정답이다. 갭이 안 떠더라도 오전에만큼은 그 기대감으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전에 흐름이 시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시장에서 조금 그 재료로서 반영이 안 되고 오히려 재료 소멸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짧게 대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잘 팔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무조건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 이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거야라고 막연하게만 그렇게 좀 보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벤트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못한다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것도 좋죠. 비슷했던 게 이제 아시아나 IDT가 이때 당시에 요렇게 좀 현산이랑 이제 딜을 좀 앞두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현산과의 그 딜이 무산이 되더라도 국유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딜이 또 뭐 성공하면 또 그거대로 호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 다 호재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재료 소멸, 시장에서의 어떤 그 기대감의 소멸,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매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무작정 그냥 차트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건 사실 저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좀 아닙니다. 근데 의외로 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뉴스 재료가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차트만 보고 또 매매하시고 그냥 종목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 방송에서 항상 뉴스 재료를 중요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제 수소차 관련주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니콜라 이슈가 있죠. 뭐 이제 공매도 이제 헤지펀드 애널리스트가 뭐 애널리스트였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제 뭐 사기다라는 식으로 좀 뭐 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결국에는 미국 법무부에서 이제 조사에 좀 착수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또 반론으로는 이제 니콜라의 그 GM이 투자를 좀 해놨기 때문에 뭐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문제를 철저히 좀 검토를 했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이 니콜라에 대한 수사의 결과가 정말 뭔가 좀 부정적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보는데요. 일단 니콜라가 좀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 그 수소차 섹터에 아주 심하게 투심의 영향이 올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현대차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현대차를 우리나라에는 현대차라는 기업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이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니콜라보다도 훨씬 더 수소차 분야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이제 현대차 쪽으로 반사적인 기대감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아주 그렇게 크게 투심을 악화시키지는 않지 않을까. 지금은 저는 이제 일단은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장이 항상 뭐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시장이 그때 당시 상황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갈라질 확률이 높아요. 시장이 아주 좋은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악재도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호재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거지만 시장이 안 좋다라면 크게 영향이 안 갈 수 있는 부분도 악재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니콜라 관련된 이슈는 이것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수소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자동차 부품주 이렇게 순환매 섹터가 한 번씩 다 돌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개별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영화테크가 뭐 이제 GM이랑 1289억 원짜리 부품 공급 계약 뉴스가 좀 나오면서 빠르게 상한가에 안착이 들어갔고요. 이제 연 매출 대비하면 289% 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공급 계약 뉴스로 인한 어떤 상승을 많이 보게 되는데 뭐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 한 가지 이제 팁을 좀 드리자면 공급 계약 뉴스를 보실 때 무조건 그냥 그 계약에 대한 뭐 내용과 어떤 금액 그리고 공급 계약을 한 상대 이런 것만 그냥 막 제목만 보고 막 이렇게 이제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매출 대비 몇 프로짜리 강력한 공급 계약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예를 들어 1조 매출을 하는 회사인데 1000억짜리 공급 계약 뉴스가 나온다면 이렇게까지 상승이 안 나와요. 보통은 매출 대비 한 50% 이상짜리 공급 계약 뉴스는 나와줘야 뭐 한 10%, 20% 정도 그냥 반등이 나오고요. 보통 매출 대비 100%가 넘어가게 되면은 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향성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무조건 이제 공급 계약 뉴스가 매출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폭발적이라고 해서 급등이 나오고 상한가가 간다기보다는 이때 당시에 시장 분위기가 예를 들면 영화테크가 최근에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어떤 투심이 상당히 좋은 상황에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상한가를 또 갈 수 있었던 건데 오히려 뭐 자동차 부품 섹터에 완전히 투심이 죽어 있는 바닥 기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반짝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고 죽어버렸을지도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이 어떤 호재라는 것은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악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뭐 이제 개별 종목으로는 또 MS 오토텍이 있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명신이 이제 전기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5개 이상의 국내외 업체와 뭐 여기서는 좀 임팩트가 없었을 수 있는데 미국 회사 한두 곳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요렇게 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요 이제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재미있었던 게 8월 7일 날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죠. 상한가까지 이제 찍고 나서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거래 패턴을 이제 보였던 적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테슬라 뭐 투자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잠깐 나오면서 급등을 했다가 워낙 이때 당시 테슬라가 핫할 때기 때문에 뭐 좋은 뉴스가 됐겠죠. 근데 뭐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좀 뭐 이제 루머라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좀 뭐 상승폭을 반납하고 이때 급등이 나왔던 저점 시가 라인까지 한번 밀었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 나가면서 급등을 시키는 모양새죠. 그리고 지금 어제 양봉을 뽑아내고 이틀 정도 거래량이 아주 급감하면서 조정을 보였고요. 오늘 뭐 이제 별다른 지금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시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친환경 미인증 보일러를 판매 금지한다는 소식이 좀 있어가지고 대성파인텍이랑 부스타 이렇게 두 종목이 좀 올랐는데 뭐 개인적으로 아주 그렇게 뭐 강한 테마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종목의 그 위치나 차트는 상당히 좀 괜찮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 19 이제 국민의 60%가 접종할 수 있는 3천만 명 분량의 백신 확보를 한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위탁 생산 업체들이 이제 CDMO라고 하거든요. 이 업체들이 잠깐 좀 반등이 있었다가 시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죽었었는데 오늘 이제 관련주 중에 ST팜이 있는데 개별 재료로 오늘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랑 458억 원의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 뉴스가 좀 나와줬죠. 그래서 ST팜도 오늘 좀 급등이 좀 있었고요. 거의 뭐 지금 최대 거래량이 터졌고 일단 뭐 이렇게 분봉으로도 보시면 요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가 요렇게 이제 떨어지는 모양새보다는 상승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조금 고개를 들려고 하는 모양새로 좀 마감이 되어져서 뭐 내일 바로 이렇게 윗꼬리 채우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루 이틀 요런 식으로 또 조정 거친 다음에 요렇게 돌아 나가는 흐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도 좀 워낙 좋고 그래서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의 거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던 종목이 이렇게 이제 세 종목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휴머니젠 관련주였던 KPM테크랑 텔콘 RF 제약이 있는데 일단 뭐 초반에는 오늘 전까지는 이제 휴머니젠 그러니까 임상 관련돼 가지고 급등을 좀 보이다가 오늘 장중에 휴머니젠이 나스닥 상장 심사 뭐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다시 상한가를 가는 아주 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재료 자체로는 상당한 재료죠. 뭐 다만 이제 KPM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자리에서 한번 급등이 있었고 오늘 또 이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갭도 좀 많이 뜨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내일 아마 오전쯤에 단기적으로 고점 찍고 이렇게 좀 음봉이 떨어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이등주는 탈콘 RF 제약이고요. 뭐 이제 내일이 조금 뭐 단기적으로 고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냥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국 정보 인증이 얘 진짜 저도 매매를 좀 몇 번을 하면서 특히나 이때 이렇게 보면 정말 양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의 이 상승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오늘 좀 상승이 좀 급등이 나왔고요. 일단 장중에 얘가 왜 원래는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옛날에 테마주였기 때문에 뭐 좀 재료를 찾아봤는데 명확하게 오르는 그 재료가 좀 없었어서 저도 좀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이제 그 뉴딜 관련주로 뭐 데이터 뉴딜 관련주로 좀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터져졌고 오늘 차라리 상한가를 터치를 안 하면 좋았을 텐데 찝찝하게 좀 상한가를 좀 한번 찍고 오는 바람에 좀 애매한 구석은 있네요. 시간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고 얘도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조정 거치고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왔다가 시세가 좀 다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오늘은 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